인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만류 인력 법칙인데 들어갑니다. 내일리의 소매 인력. 자, 내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인력. 이게 만류 인력이거든요. 중력 모형. 물질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기 때문에 넘기시면은 그림을 또 안 해놨네. 그려볼게요. 도시 단위로 갔어요. A 도시와 B 도시가 있으면 자 여기가 만약에 4만 명이다. 여기가 1만 명이면 만약에 중간에 C라는 걸 이제 주어져요. C 마을이 있다 아니면 C 도시가 있다. 거리를 뭐 1km를 정해놓고 3km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거리는 가까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거기 끌어당기는 유인력을 얘기합니다. 몇 명씩 갈까? 여기서 100명이 있으면은 얼마 갈까라는 유인력인데, 자 이건 상권을 도시 단위로 봤어요. 도시 단위로 측정을 해서 항상 얘는 도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상권에 대한 흡입력, 상권의 흡입력은, 상거래에 대한 흡입력은, 자 인구가 적어야 된다, 인구가 많아야 된다. 그럼 인구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가까워야 되죠. 거리의 제곱에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다음 이제 얘는 상권의 경계점, 그 상권의 경계 지점이 요걸 분기점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분기점. 자,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을 했어요. 처음으로 구분해서 이 상권에 대한 경계점이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같은 곳인데 만약 여기가 4만 명이다. 여기가 1만 명이다라면 자, 우리가 4만 명이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같습니까? 그럼 당연히 중앙이 오겠죠. 그죠? 상권의 경계 지점이 중앙에 와요. 그래서 이 상권에 대한 경계 지점 분기점은 만약에 여기가 100명이 있다면 여기 50% 간다면 얼마씩 가요? 50명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발견한 게 희한하게 A 도시가 4만 명이고 자,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면 자, 어차피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뭐로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권의 분기점이라는 곳이 100명이 있으면 아까 50대 50이라고 그랬죠. 그럼 희한하게도 여기 50명, 여기 50명 간다는 거죠. 그럼 상권의 분기점은 오히려 큰 도시 가깝다, 작은 도시 가깝다. 작은 도시 가볼게요. 내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있죠. 중력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며 의에 보시면 만류인력 법칙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가시면 아까 크리스탈로는 중심지 이론이었죠.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지만 얘는 그냥입니까? 만류인력입니까? 그러면 이 중심지 도시 간에 끌어당긴 힘이 있죠.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상거래, 상권이라고도 하고 상거래의 또 흡입력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상거래의 흡입력은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밑에 1번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고차 있고 저차가 서로 마주하게 되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에 가깝죠. 그럼 고차에 가깝다, 저차에 가깝다. 저차에 가까운 것을 결정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얘는요, 두 도시 간에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상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형지사와 같은 자연적 장애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습관에 대해서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가깝더라도 산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바다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장애인 요인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허포가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컨버스라는 애는 있는데, 일단은 계산 문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넘기시면은 중요기출 문제가 하나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 항상 A, B 도시가 나온다 그랬죠. C라는 걸 주어줘요. 데일리의 소매 인력은 C 도시의 A, B의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상거래에 대한 유인력은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그럼 A 도시가 인구가 40만 명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거리가 몇 킬로죠? 아니, 지금 박스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풀라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찾기라도 좀 잘 찾아야 하는 거죠. C로서부터 A 간의 거리가 10km예요. 거의 제곱이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찾기만 좀 잘 찾아주세요. 그럼 10의 제곱은 100이 되거든요. 그럼 요게 4천에 대한 유인력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에 대한 인구는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이죠. C에서 우리가 B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예요? 그럼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25가 되니까 4천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요, 유인력이 같아요. 그럼 50대 50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봐요. 여기 지금 몇만 명 있대요? 5만 명 있죠? 그럼 반반씩 가겠죠? 그럼 얼마? 2만 5천, 2만 5천 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야매가 있긴 해요. 근데 야매를 보지 마시고 이 밑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해서 계속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도시 단위로 갑니까? 도시 단위고 그냥이에요. 인구에 비례해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럼 유인력이 나오면 그 유인력에 따라서 몇 대 몇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푸세요. 계산 문제는 이제 나와 있는 계산은 무조건 해드립니다. 컨버스 있어요? 컨버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인데, 자, 아까 만약에 A 도시가 4만 명이고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작은 도시에 가깝습니까? 그쵸? 상권의 경계점이, 분기점이. 기억나세요? 그럼 아까 처음으로 구분학자는 내일이고 얘는 여기에 대한 거리를 쟀어요. 그럼 그냥이다 공식이 있다. 그 밑에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야매가 있으니까 B까지 거리든 A까지 거리든 그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구분을 했어요. 그 공식을 만들었어요. 수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컨버스 보고 있나? 그럼 두 경쟁 지역의 사이의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일리 중력 모형을 수정해서 얘는 구분만 했나요? 그걸 수식화 시켰나요? 그 거리에 대한 거리를 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기점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2번 컨버스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 두 점포의 구매 지향력이 같다라는 단어가 있나? 자, 구매 지향력이 같다라는 단어 있어요?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따보세요. 50대 50. 만약에 여기가 100명이면 여기가 50%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50명 가죠? 그럼 여기에 대한 거리가 큰 쪽에 값다, 작은 쪽에 값다. 그럼 공식을 나타내는 학자는 누구다? 컨버스라는 얘기죠. 옛날에 컴파스 아세요? 뭐 하는 거야, 컴파스가? 재는 거지. 그럼 컴파스나 컨버스나 비슷하잖아. 비슷하다고 해요. 그럼 얘 쟀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기점을 만드는 누구다? 컨버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허프 있어요, 허프? 소매상권 이론, 허프입니다. 허프께서는 소매상권 이론을 얘기하고 그냥이에요. 확률 모형이에요. 확률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뭔 얘기하냐면 봐봐요. 자, 아까 지금 칠판을 보시면 넬리와 컨버스는 그냥입니까? 두 개 도시밖에 없습니까? 두 개 도시죠. 맞아요? 두 개가 돼요.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쟤는 소도시를 얘기했지만 그 대도시 안에 점포가 하나다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소수예요, 다수. 두 개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정론 쪽이 아니라 무슨 논 쪽이다? 확률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 만약에 100명이 있다, 소비자가. 그럼 이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생길 수 있죠. 그럼 하나 더 생기면 그냥입니까? 경쟁이 심해집니까? 그럼 얘가 먹는 유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얘는 두 개야, 다수야. 그 다음에 아까 쟤는 산이 있으면 건너가지 못하죠. 강이 있으면 못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상권을 아까는 도시 단위로 갔죠. 근데 얘는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가요. 점포 단위. 그래서 그 상거래에 대한 상거래의 흡입력은 아까 쟤는 그냥 있습니까? 인구에 비례했습니까? 인구에 비례했죠. 좀 얘기하세요. 지금 풀었잖아, 인구라고. 나만 나가면 안 되니까. 얘 따라봐. 매장 면적. 인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매장 면적을 봐요. 맞아요? 그 매장 면적이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큰 게 많이 끌어당기지? 그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아까 쟤는 거리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그건 평지로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제곱미터로 가서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이야 산이 있을 수도 있어. 강이 있을 수 있네? 그러네? 그래서 따라서 마찰 계수. 이런 걸 승으로 해서 요 마찰 계수를 따져요. 그 마찰 계수가 저런 게 많으면 마찰 계수가 더 커진다는 것은 교통이 안 좋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그냥이야 더 걸려. 얘는 따라서 시간 거리. 얘는 시간 거리를 따져서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마찰에 대한 걸 좀 줄이게 되면은 좀 어떨까? 좀 유인력이 커지겠죠. 그냥이야 확률이야. 확률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마트로 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보는 거죠. 점유율은 자 각각 그냥이야 유인력이 있어. 정말? 그럼 얘가 만약에 30%, 얘가 20%, 그럼 얘가 50%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30, 20, 50이 유인력이 될 수 있잖아. 그럼 그냥이야 밑으로 깔아. 다 깔지, 그지? 깔아. 그래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있지? 얘가 아까 30이었지? 얘가 20이고 50이란 말이에요. 유인력이 만약에. 그죠? 그러면 얘가 이마트가 얼마였어요? 유인력이 30이죠. 그런가요? 그럼 100분의 30이니까 답은 30%? 이 시장 점유율을 구한다는 거죠. 오케이? 갈게. 지금 확률은 보고 있어요? 확률에 히읗 들어가지? 허프에 히읗 들어가지? 그럼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알았어? 합격하실 거예요. 자, 밑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허프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게 행동자죠. 그래서 소도시예요. 얘는 대도시예요. 그 안에 여러 점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 정도, 교통 편의 관계 등 소비자의 행태 중요하죠. 행태는 따라봐. 행동과 태도. 그럼 걔네들을 주의 있게 봐야 되죠. 상품을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험론적인 그냥이야 확률 이론이야. 누구 찍어?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럼 오른쪽 가시면 양으로 3번에 가시면은 얘께서는 허프는 뭐 어떤 지점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 소비센터에 갈 확률이죠. 행성지와의 거리라는 얘기죠. 거리가 멀어야 돼요? 이건 따라봐. 시간 거리. 지금 박스 쳐. 시간 거리 있잖아. 마찰 계수죠, 그죠? 쳐놓으셨어요, 옛날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경쟁하는 점포 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 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자, 적어야지만 자기가 좋은 거죠. 많이 끌어당기니까. 쇼핑센터의 자기의 크기는 커야 되죠. 대화를 하자. 뭐 내가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네일리아 허프야. 허프 이론이죠. 허프는 이론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냥이야 확률이야.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양걸 4번 영지. 허프께서는 네일리와 컨버스는 그냥이요 인력이었어요. 얘는 소매 상권이죠, 그죠? 상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프께서는 두 중심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반드시 거리 제곱 반비라는 것은 아니다. 마찰 계수 기억나? 그럼 산이 있으면 건너갈 수 있어? 장애물을 상정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마찰 계수로 가요. 그럼 상품의 종류나 도로 교통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 달라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밑에 보시면 중요 기출 문제 있어요? 제발 내가 푸는 거 아니라 어떤 문제인지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죠? 내가 그다음 밑에 찾으라 할 때 확실히 찾아주고 제발.
자, 갈게요.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 있다. 레일이다, 허프다. 허프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도시가 나와요? 할인점이 나와요? 인구가 나와요? 매장 면적이 나와요? 아까랑 스타일이 다르게 틀리네. 시장 점유율과 이용 고객 수죠. 마찰 계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도시 인구가 몇 퍼센트? 찾으셨어?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10만 명이 다 가는 거야? 70%만 가는 거야? 7만 명만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일로 와봐요. 날 봐. 나 책 보지 말고. 그럼 A에 갈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냐?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이야 밑에 깔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잘 까세요. 근데 얘는 그냥이야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의 마찰 계수 2승이죠.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5천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얘는 매장 면적이 2만이죠. 거리가 2km죠. 그럼 제곱이 마찰 계수가 2니까 4가 되니까 5천이 되죠. 그럼 만분의 5천이니까 50%가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몇만 명만 간다는 거죠. 그럼 7만 명의 반띵은 어려워. 3만 5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네일리와 약간 비교한다면 얘는 도시예요. 얘는 대형 할인점이에요. 할인점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인구예요. 매장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곱이에요. 마찰 계수. 마찰 계수가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문제 푸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다 간다. 70%만 간다. 7만 명만 간다는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연습하세요. 집에 가서 연습하시면 돼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은 5번 공간 분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154페이지 찾으셨어요? 갑니다. 154 합니다. 찾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서부터 희소식을 드리는데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무슨 이름이 안 나온다. 그래 편하게 들었어요. 진짜 짜증났었죠. 나는 쉬는 시간에 교도실에 가면 눈물이 나.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지? 근데 사람 나와 안 나와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안 나와? 편하게 들어. 내가 수강생이면 짜증낼 것 같아. 그지? 근데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왜, 그지? 내가 뭐, 이론을 만들었어? 왜 나한테 짜증내, 5번. 근데 학자 이름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게 들어. 공간균배라는 게 있어요? 공간균배. 공간에다 상권이라고 적어요. 상권. 균배는 그냥이야, 나눠 먹는 거야. 나눠 먹는 점포에 불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림이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X1과 X2의 상권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이 있어요. 중심지. 그러면은 이건 항상 동종 업종이에요. 무슨 업종이다? 그럼 다른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 같은 업종끼리 하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냥이다 동종이다. 그럼 판매하는 것도 똑같지. 매장면도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갑돌이가 오픈을 하고 여기가 을돌이가 오픈했는데 보세요. 여기는 가깝죠. 그럼 여기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근데 얘는 봤을 때 똑같은 업종인데 여기 한 2정거장 걸려요. 그냥요 거리가 있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게 차단이 됩니까? 그죠? 그럼 얘는 책 보지 말고 날 봐. 책에 뭘 봐? 책 봐도 몰라. 잡아. 그럼 얘는 차단이 됐지? 잘 봐요. 그럼 얘가 열받지? 그죠? 차단되니까. 그럼 그냥이야 안쪽으로 와. 안쪽으로 온단 말이야. 재밌어야 될 텐데. 그럼 얘가 안쪽으로 오면은 이제 그냥이야 얘가 차단돼. 그럼 얘도 다 안쪽으로 온단 말이야. 예? 그럼 나중에 경쟁을 하다 보면 다 도심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집심. 집은 모인다. 집합할 때. 심은 도심. 그럼 어디에 모이게 돼요? 도심에 모이게 되는 점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별로 궁금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도심에 모인다는 거죠. 그럼 상권을 그냥입니까? 나눠 먹습니까? 그래서 공간을 균배한다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근데
이제 그냥이다 경쟁이 심해진다. 심해지니까 중간에 또 점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재밌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였지 이게? 그지? 알았어. 근데 다른 점포가 생겨요. 그러면 열받게 그냥입니까? 중간에서 차단을 합니까? 그럼 얘네들이 튀어나가야 되죠? 그럼 다시 그냥입니까? 분산합니까? 분산 입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게 공간균배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보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결론이 있어요, 결론? 결론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결론 보시면은 3번에 가시면 뭐라고 되냐면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돼 있죠? 다음에 교통비 탄력성. 우리 봐봐. 여기 중앙에 있다면은 사람들은 교통비에 반응 안 하고 간다는 얘기죠. 무시하고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시장이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라고 돼 있어요? 밑에 1번에. 근데 희소식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데 그냥 한번 해볼게. 왜요? 그러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시장이 좁죠? 그럼 좁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시장이 여러 개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심에 있다면 사람들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좁고 동그라미 쳐. 야매 있으니까. 좁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도심에서 피자 가게가 도심에 있다면 피자 먹으러 가야 되죠? 그러면 교통비에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비싸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큰 경우, 작은 경우? 작은 경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 운송비 탄력성이 큰 경우, 작은 경우? 작은 경우는 멀어도 가죠? 그러면 점포가 그냥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집심이라고 돼 있죠? 집심 동그라미. 근데 요즘 피자 가게가 도심만 있을까요? 분산돼 있을까? 맞아요? 맨날 집에 가면 피자 가게 막 있잖아요. 웃긴 게 뭐냐면 오늘 뛰면 또 다른 애가 또 붙이고 막 그래요. 그럼 그냥이야 분산돼 있어. 그럼 우리 집 앞에도 피자 가게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요거는 시장이 좁아, 시장이 넓어. 넓고 있어요? 동그라미 쳐. 야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은 집 앞에 있는 애가 도심까지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그죠? 교통비가 많으면 그거 안 가버리니까 탄력적으로 확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성이 작다, 크다. 큰 경우는 분산돼 있죠. 그럼 집심이야, 요거는 분산이야. 분산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봐봐. 좁고 작으면 뭐다? 집심. 넓고 크면 분산이라는 거죠. 맞아요? 손 들어봐요. 손. 들었어. 자, 할게. 시장이 좁고 작으면 뭐야? 집심이에요. 시장이 넓고 크면 분산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헷갈리나? 다시 봐. 시장이 좁고 작으면 집심. 시장이 넓고 크면 분산. 그 다른 거 해줄까 또? 자, 그러면은 가. 좁고에 지 들어가지. 큰 애 지읒 들어가, 작은 애 지읒 들어가. 집심이 집 들어가지. 이걸로 가. 이것도 안 되면 본인은 생각해, 그지? 근데 벌편 치지만 안 나와. 이거 왜 시험이 나오진 않고 밑에 시험 뭐가 나오냐면 양가로 2번에 가시면 거기에 입지 유형별 있죠. 얘가 시험이에요 이제. 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모여 집심이? 도심에 모이죠 도심에. 찾았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게 입지가 나타난 거예요. 찾았죠? 그래서 집심서부터는 제가 강의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집은 모이죠. 어디에 모여요? 도심에. 그래서 입지 유형이에요. 입지 유형별. 그래서 집은 모인다. 어디에 모인다? 도심.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하죠. 그 어떤 게 있냐면 백화점 있어요? 동그라미 있어요. 백화점. 기금속점 있어요? 자, 이런 게 계속적으로 기출문제 왜 키워드가 되냐면 출제원들은 그냥입니까? 최근 걸 뺏깁니까? 그럼 백화점과 기금속이 쫙 뺏기다 보니까 최근에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도매점하고 뭐 고급 이런 거 보석, 대형 이런 게 나오면 그냥이다 집심이다. 집심. 집재 있어요? 있을 제자를 써서 집은 모인다. 그냥입니까? 동일업종끼리 모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 가시면 가구단지 같은 데 보이시죠? 가구점이나 공구상 같은 게 있어요. 공구상. 이런 거. 구로 같은 데 가면 공구상 있고 산재 있어요. 산재? 산재는 모이는 거야? 흩어지는 거야?
흩어지는 거죠. 산재는 동종업적이 분산되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파점은 흩어져야 되죠. 자파점. 세탁소 있어요? 잘 나와. 세탁소. 박스. 세탁소. 세탁소가 잘 나와요. 그럼 세탁소는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경쟁이 심하죠. 그막 다리미질하다가 옆에가 막 신장 개업을 했어. 그럼 가만히 있어. 다리미 갖고 나가서 지지죠. 그 무기가 있어요. 이발소 있어. 이발소? 이발소는 머리 깎다가 뭐 갖고 나갈까? 가위 갖고 나가. 무기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근데 자파점하고 세탁소만 뜬다는 거. 그 다음에 국부적 있어요? 국부적은 국지적으로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동종업적끼리는 동종업적끼리죠. 근데 국지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자, 농기구점은 농사 지는 데 쓰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어구점은 고기 잡는 거죠? 어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중심에 모이는 게 아니죠. 국지적으로 모인다. 그래서 얘는 그냥 되게 쉬워. 국부적 중심지라는 게 나와요. 국부적 집중성을 찍으셔서 농기구점, 어구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상품의 종류죠. 이제 입지 유형이에요. 상품의 종류예요. 그 구매 관습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 편의품점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차가 좋고 전문하고 선매가 있죠. 이걸 묶어보세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 문제가 이게 기출이 나왔었는데 이걸 바꿔냈어요. 전문품점. 그러면 이 선자는 고를 선자야. 그냥이야 비교하면서 구매해. 그럼 비교해서 구매한 거 나오면 못 찍어. 선매 찍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구매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아. 아끼지 않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선매는 그냥이야 비교하면서 구매해. 그래서 중차나 고차가 되겠죠. 가구점이나 뭐 의상 이런 게 되고 전문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을 구애받는다, 구애받지 않는다. 요거 선매 찍어, 전문 찍어. 전문. 그럼 비싸죠? 그럼 구매 결정이 신중하고 구매 빈도가 낮죠. 고차 있다. 고급 양복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마학습, 심화에 대한 학습에는 상권 획정 기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안 나와서, 우리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이게 분산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공간의 독점에다 동그라미 쳤죠? 독점. 자, 우리가 옛날에 약국 같은 거는 그냥 했어요. 거리 제한을 뒀어요. 요즘도 편의점은 거리 제한을 2개 뒀어요. GS 같은 것도 같은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거리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거리 제한은 그냥이야 또 면허를 따게 해. 면허. 그럼 거리 제한 면허 단어가 있지? 요건 그냥이야 독점 찍어야 돼. 독점. 그럼 거기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어? 편의점 알아요? 우리가 GS 같은 거 요새 거리 제한을 둬요. 그 다음에 체인점 같은 거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침투에는 뭐가 핵심 포인트였어? 침투죠. 자, 우리가 명동에 가면 백화점이 하나야 굉장히 많아. 그럼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 심하면서 우리가 중첩을 인정을 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침투라는 것은 자, 거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그냥이야 중첩돼 있어. 경쟁을 고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으면 요건 그냥이야 침투야. 침투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분산시장이 분산이 핵심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분산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특정 계층들에 대한 뭐 고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전문화된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그냥요 특정 수요 계층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분산시켜서 따로 특정 계층에 놔야 되죠.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만 공급하는 불연속 상권 분리시켜서 고급 전문 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문제 풀어보세요. 5번 문제 보십시오. 5번.
5번 상점의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대한 분류가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에 가시면은 백화점하고 기금속 있잖아요. 집재가 아니라 집심이 되겠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세탁소 아까 다리미 갖고 나가죠. 세탁소하고 잡화점은 산재성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인가요?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이죠. 그러면 고객이 늘 통행하는 길목에 위치해야 되죠. 4번하고 5번 바뀌었죠. 그게 기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교하면서 구매 나오면 못 찍고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 전문 찍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다 별표를 쳐놓으시면 이게 객관식 우리 내기가 참 좋은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희소식은 그냥 사람 이름이 없어. 희소식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몇 번 정답? 3번이죠? 됐습니다. 182페이지로 가보세요. 정책으로 갑니다. 182. 정책 있어요? 자, 갑니다. 오늘 오후에 특강 있죠? 특강. 특강 이제, 저도 힘들어요. 3시서부터 6시까지.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하고 정책이죠? 그 수요 공급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려워해서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또 자료 같은 거 있으면 또 힘드니까 이 기본서를 갖고 그냥 갈게요. 그래서 뒤에 문제로 가니까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딴 데는 이제 좀 유료 강의로 하는데 그냥 무료 강의로 때려요. 그죠?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돈 많이 벌었어. 이제 나는 이게 뭐 박수치라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뭐 3시간을 막 꽉 채우지는 않고 힘드니까. 그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밥 먹고 오면 다 졸아. 그죠? 그래서 일단 내가 알아서 갈게. 그죠? 꽉꽉 채워봤자 안 들어와. 그죠? 그래서 그냥 나올 것만 할게. 알겠죠? 요즘 트렌드가 나올 것만 해달라는 거야. 맞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내가 딱딱 찍어줄게. 수요 공급하고 정책. 정책 있죠? 정책 파트로 가는데 부동산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됐죠?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 그러면 안 한 것 같게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안 했죠. 근데 여기는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으세요. 한 2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가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특징이 있다. 그럼 알아야 대비책을 세우잖아요. 그럼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는 거 예전에 떴는데 갈게요. 부동산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악화 성향이라는 게 있나요? 천천히 갈게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악화 성향은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되다가 그냥이야 더 악화돼. 그럼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로 된다는 얘기예요. 큰 문제로 악화된다. 큰 문제로 악화된다.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악화 성향 있나요? 처음이니까. 자, 이거는 한 번 발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좋아져, 더 악화돼. 더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토지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포를이 난개발이에요. 심화되거나 토지거래 질서 확립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가 더 증가하고 비가역성은 자 우리가 지금 강남이 옛날에는 농가 밭이었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입니까? 지가가 굉장히 낮았습니까? 지금 올라갔죠? 그럼 옛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맞습니까? 그럼 회복하기가 쉽다, 회복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돼 있을 거예요. 가볼게요. 비가역성 있어요? 그러니까 빠꾸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 회복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얘기는 악화 성향하고 약간 비슷한데 지속성은 더 악화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가 따라서 계속된다. 그러면 또 같이 또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속시킨다. 계속된다. 그럼 지속시킨다 나오면 무슨 수성 찍어? 맞죠? 야, 나는 지속된다 나오는데 악화 성향 찍은 사람 봤어. 그죠? 우는 분이 더 무서워. 그럼 지속성이 있어요? 그럼 시간의 힘에 따라서 지속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따라서 지속시킨다. 네 번째, 지속성을 갖게 된다. 못 찍어.
지속성 찍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찍으셨습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보면은 자, 저를 포함해서 밑에 한번 보세요. 배가 많이 나오셨죠? 아니, 본인을 봐봐. 그러면은 배 나온 문제가 그냥이야.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야. 나서야 문제죠. 그럼 악화 성향은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그냥입니까? 나이 들면 더 나옵니까? 더 악화돼요. 한 번 나온 배는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게 비가역세고 요요 현상 아세요? 그럼 시간이 경과되면 신경 안 쓰면 그냥이야. 또 발생해. 또 발생해서 지속된다는 거야. 더 헷갈린가 봐. 자, 그 다음에 해결수단의 개별성이에요? 다양성이야? 다양성이죠. 그럼 해결수단의 개별성이 아니죠? 다양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수소과학이야? 종합운용과학이야? 그럼 종합정책을 쓸 수 있죠? 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결수단의 다양성이 한번 나왔었어요. 한 20년 전에. 개별이야 다양해. 그러면 종합적이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84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있어요. 집가구였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얘밖에 낼 게 없어요. 집가구밖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심화학습은 옛날에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막 강의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럼 힘 빠지죠? 이거 나중에 할게, 나중에. 문제집에서 하나 그래서 나중에 하지. 이거 갖고 내가 지금 막 해봤자 나도 힘들어. 쟤는 적중도 안 되네? 막 짜증내고 나도 힘드니까 이거 나중에 할게. 거기다 나중에 한다. 시험에 좀 희박하다. 그러면 집가구 있죠? 집가구만 열심히 하세요. 집가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야.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라는 것이 부동산 문제가 주택 문제와 토지 문제가 있는데 토지 문제가 심각한 게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땅이 많아요. 한정돼 있어.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거든요. 그럼 우리가 희소성이 강하잖아. 그러면 수요자 경쟁이니까 땅값이 어떻게 돼? 배웠잖아. 그럼 집가가 상승하잖아? 그럼 집가구라는 것은 함정 시장을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시험장 나와요. 그럼 건물을 저층화 시킨다, 고층화, 조방화, 집약화. 집약적 이용된다는 게 최근에 나왔었어요.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택지 취득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주택의 질을 높일까요? 주택의 질을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리고. 그렇죠. 직주분리라는 거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돼가지고 직장의 도심의 땅값이 비싸니까 분리되죠. 이렇게 되고 또 난개발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가고가 나와요. 무슨 고? 미스고가 아니라. 그러면 사회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집가가 상승하게 되면 택지비가 상승해버려요. 주택의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 문제도 심각하죠. 또 투기가 발생할 수 있고 지나친 저층화, 고층화, 조방적,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집가 상승은 기업의 제품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죠. 물가가 올라가 버려요. 수출 기업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땅값이 비싸니까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 설치하고 곤란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관리가 어렵다는 거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다. 그 옆에 몇 회라고 돼 있어? 지금 몇 회야? 그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지, 그지? 그래서 그냥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86으로 갑니다. 주택 문제라는 게 있나요? 주택 문제. 주택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들어갑니다. 자, 주택 문제라는 것은 자, 우리가 공급 문제만 있어요. 수요 문제도 있어요. 수요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한테 어떻습니까? 주거 부담을 가중시킨 데에서 금융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겠죠. 근데 이제 유용성이 공급이에요. 공급이 양적과 질적 문제로 나열됩니다. 양적과 질적 나열된다면 자, 우리가 양적이라는 것은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요거는 집이 후진 거예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양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질적은 살고 있는데 금이 가고 비가 새요. 이건 그냥 집이 후져서 그래요. 그러면 주거 수준이 낮아서 그렇죠. 그
그런가요? 저소득 때문에. 그럼 어떤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양적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는 주택의 절대적인 양적은 부족 문제예요. 이는 전체 가구 수에 적정 공가율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죠. 이 정적 공가율이 필요 공가율이에요. 무슨 공가율이다? 그래서 자 적정 공가율이라는 것은 자 필요 공가율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주택 보급률을 설명했죠. 했어요. 주택 보급률. 우리 시험 문제 주택 보급률이 나와요. 그럼 주택 보급률은 만약에 이 지역에 자 100가구가 산다면 이 100가구한테 주택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0채가 주어지면 100%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100% 해야 돼요. 100%를 초과해야 돼요. 그게 필요공가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이 지역에 A 지역에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산다면 세 가구에 딱 세 채만 주면 100%죠. 근데 그냥이야 이사 갈 집이 필요해. 그럼 필요한 공가율이 필요하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요 필요한 공가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건 그냥이야 살 집이 없어. 양적에 대한 문제지. 그래서 필요 공가율이라는 게 적정 공가율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설명이 없죠. 그래서 그럼 주택이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 공가가 필요 공가예요. 그러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필요주택수를 한번 따져본다는 거죠. 필요주택수는 우리가 가구의 전체 총수가 있다면 가구 총수에다가 플러스 필요 공가수를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구 총수가 100이면 자 만약에 이 필요 공가율이 5%? 그러면 5채를 지어줘야 되죠. 그러면 100채가 필요해요? 105채가 필요해요. 그럼 필요 공가는 100%를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양쪽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공가율을 고려한 필요주택수와 실제 주택수를 비교하죠. 그래서 인구 증가, 핵가족화, 공공사업에 의한 주택의 질, 철거. 그러면 이제 양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필요 공가율도 질적이에요, 양적. 발생한다는 거죠. 질적은 어떻습니까? 양적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있는 거죠.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 생활 태도를 변화시키고 고주택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질적 문제가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2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풀어봤던 건데 226 4번. (226페이지) 4번 있어요. 정답이 5번이었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양적 문제는 해결되죠. 그런데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막 다 달성된 거다? 그렇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달성된 거야? 달성된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넘다 그래도 형평성이나 뭐 효율성을 달성된 게 아니고 주택마다 다 편입이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 그러면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개입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적 문제가 해결한다고 해서 그냥요 질적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에서는 따라서 집가고 주택 문제에서는 따라서 주택 보급률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쉬는 시간에 예습할 분은 없겠지만은 이제 넘기시면은 187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개입해요? 정부죠. 그럼 사적이에요? 공적인 노력이에요? 정책 파트가 되겠죠. 여기.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